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 판결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면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눈은 이미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가 있습니다. 출마 선언 줄줄 잇고 있는데요. 정치연구소 영앤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국회에서 화학적 거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조두순 재발 방지법 발의했는데요. 이수진 의원은 조두순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담당 판사였습니다. 조두순 재범 방지법, 이수진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에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검사들의 반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런 커밍아웃은 환영, 개혁만이 답,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가 나오자 단체로 검사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과 검사들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공방 주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알로에님이 어제보다 오늘 더 홀가분해 보이세요. 그런데 제가요?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이 할로윈이랍니다. 할로윈이 뭔지 모르겠죠? 그런데 서양 명절인데요. 젊은이들 클럽 가서, 그리고 술집 가가지고 파티하는 문화가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가을 단풍 절정이라고 해서 단풍놀이 가시는 분 많을 텐데요. 그래서 방역엔 더 비상입니다. 방역당국 긴장하고 있는데, 주말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집콕이 정답인데 집콕하라고만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나들이 가실 계획이 있다면 거리두기, 마스크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10월도 다 갑니다.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번 한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 10월, 멋진 10월이었습니까? 어느 멋진 날들로 이어지는 그런 가을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시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라고 안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탄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의 예우를 다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박살됩니다. 네. 이명박 씨, 박근혜 씨가 맞는데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병원 가셨어요. 부쩍 요새 병원 가십니다. 네, 이 선고 직후에 이 병원 진찰과 약 처방 일정이 있어서 뭐 형 집행에 대한 출석 연기를 요청을 했고 검찰이 규정에 따라 이 3일 이내인 다음 주 월요일에 형을 집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사위가 있는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네. 오전 그리고 오후 모두 진료 예약을 했다라고 하고요. 당뇨 그리고 이 수면 무호흡증 관련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를 제외한 이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가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데요. 연금 지급도 중지되고요. 돈 많아요. 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도 지원이 안 됩니다. 사무실 내놓고 안 나가세요? 네, 이 본인 및 가족 치료 등의 지원도 함께 중단이 됩니다. 치료도 많이 받으시는데요. 경호 경비는 이게 계속 됩니까? 네, 유지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병원에 자주 다니십니다. 친이계 반응,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친이계들 가만히 조용히 있더라고요.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이 친이계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로 속속 집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정진석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80연세에 다시 수감될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위로하는 자리였다라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무거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만 친이계 차원의 별도의 입장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일부 정치인들이 각각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조혜진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무죄, 권력을 뺏긴 쪽은 유죄라든지 법적인 내로남불 등의 격앙된 표현을 썼고요. 그 이재호 전 의원도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무슨 아무 말이나 막 하세요. 뇌물을 받으셨잖아요. 뇌물을 받고 다스에서 횡령을 그렇게 많이 갖다 썼는데 네. 아니 법은 어디 있고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세요. 정치인들은. 이재호 전 의원 참 이명박 대통령이 법치가 무너졌다고 얘기했는데 법치를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참.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 사과는 안 했습니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한 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만 확정 판결이 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다릴 사안이 있다라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온 후에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한 유감 표명에 나서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전신이니까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국민의힘에 있는 원로들이 배출한 그 당에서 배출한 분들이 자꾸 감옥에 가십니다. 희옥강님이 그 사이에 아프시면 내 가슴 찢어진다 얘기하는데 감옥에 가시기 전에요. 인생 길다님이 우리 남편이 서울대병원 진료 예약했더니 3개월이라는데 대통령은 쉽게 갑니다. 쉽게 가고 병원에 아마 구치소 교도소에 가서도 병원에 계속 나오시면서 진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매우 좋고요. 양호합니다. 근데 코골이 수면 모흡죠. 코를 좀 고시고요.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증으로 군 면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기관지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괜찮다고 하는데 당뇨 치료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잘 취재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는 잘 취재하고 챙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하십니다. 코로나 확진자 볼까요? 네,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모두 114명입니다. 계속 100명대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93명이고요. 서울에서 47명, 경기도가 28명, 그리고 대구에서 10명이 나왔습니다. 대구가 갑자기 늘었네요. 네, 대구 서구에 있는 예수중심 교회인데요. 10명 중에 9명이 이 교회 신도고 1명은 신도와 접촉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오늘 이제 통계는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해서 오늘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오늘만 해도 12명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누적 22명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은평구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방문 교사에 의한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로 전염이 됐고 또 학부모 중 한 명이 이 서대문구 보건소가 직장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지금 확진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다시 100명대입니다. 일본은 800명대고요. 전 세계에서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최고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통행금지 생각하고 있고 봉쇄령 내려졌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가을이고 기온이 떨어지니까 감기와 독감과 같이 올 수 있어서요. 이 코로나가 더 무서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잘 지금 버티고 잘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잘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단풍놀이 얘기하고 할로윈 파티 생각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위기 상태라는 거 유념해 주십시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죠. 대선 네. 후보가 한인들한테 좀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연합뉴스에 기고를 했네요. 네, 연합뉴스 기고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인데요. 미국 대권 주자로서 한반도 미 미국 내 한인에 대한 정책을 처음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고문에서 바이든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인에게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을 지역의 강력한 동맹이라고 규정했고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맹을 강화하겠다. 예,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죠. 네. 자, 검찰 시끄럽습니다.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이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그리고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을 지시를 했고 이 법무부가 감찰 인력 충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라고 부르는데 네. 이 게시판에 이 검사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 1부장은 소속 이분이 저기 이재용 기소한 분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한 가장 결정적으로 공을 세운 분입니다. 네, 소속 검찰청과 상의도 없이 한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을 갔다라면서 매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고요. 이 제주지검의 이완우 검사가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라는 글을 링크하면서 비판을 했고 이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검사들이 더 결집하고 있네요. 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이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으로 압박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고 댓글이 100여 개 정도 달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16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이 굉장히 좀 격앙돼서 지금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사들이 또 동료 검사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좀 있어요. 네, 이문정 검사는 BBK 무혐의 사건, 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이 성난 동료들이 많아서 욕먹을 끓인 건 알지만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검사 게시판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쓴다라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물타기로 들린다라거나 부장님,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를 정치 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성, 반성 검사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지금껏 안 하려고 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면 BBK는 누구 겁니까? BBK는 내 거라고 얘기했는데 주어가 없다고 그걸 덮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검사들이었어요. 네, 당시 특검이 있었죠. 네.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또 검찰 수사가 있었어요. 3번 4번의 기회가 있는데 다 대통령이니까 최고 권력자라고 눈 감고 봐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BBK 검사들. 근데 자성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수사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검사들이 한 명이라도 편들어 죽는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랬어요. 그때는 또 비난했어요. 뒤에서는.
그러더니 또 지금은 이렇게 하고. 네네. 검사들한테 자성을 원하는 요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검찰개혁 필요하다는 얘기도 좀 합니다. 4797님이 자신들은 수사하고 집어넣는 게 일상이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잘못했으면 검사도 벌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검사도 벌 받아야죠. 벌 받아야죠. 검사들이 잘못했어도.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자리를 갖고 저희가 주진우 라이브에서 좀 논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그래서 출범한답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어요. 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선임을 완료하면서 드디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이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그러니까 조재현 대법관이죠. 예. 위원장을 맡았고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경준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모두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모여서 첫 회의를 했네요. 드디어. 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주면서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를 인용을 했는데 네. 이 두 개의 머리가 달린 한 마리의 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면은 그때 뭐 죽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추천위원들께서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위촉 식후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함께 후보 추천 방식과 일정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그 후보 추천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그 7명 중에 2명,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추천 2명만 반대를 해도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서 11월까지는 공수처장 후보 선임을 마쳐야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안 되면 관련법을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반대하면 선임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제와 법 개정을 운운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공명지조. 두 머리가 달린 한 마리 새. 서로 다투면 죽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MBN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이 나왔어요. 네. 예상대로 방통위에서는 그냥 봐줬네요. 네, 이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이 종합 편성 채널 MBN이 승인 취소를 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MBN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결을 했는데 6개월 영업 정지가 나왔습니다. 6개월 영업 정지면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방송을 아예 못합니다. 못합니까? 네. 오, 그래요. 다만 당장은 아니고요. 6개월 유예 뒤에 조치가 적용이 됩니다. 네. 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에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서 차명 대출받고 회사 자금을 보태서 임직원에게 주식을 사게 한 뒤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인 취소는 일단 피했습니다. MBN에서.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기자들의 수다에서 저희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현대자동차 방문했어요? 네, 한국판 뉴딜 현장 방문의 일환인데요. 오늘 현대자동차를 방문해서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라며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차 보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로, 친환경차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앞으로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비즈니스가 매우 커진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가지고 여기다가 20조 원을 투자하겠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 그리고 배터리 이런 쪽이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프랑스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전 이 프랑스의 니스라는 도시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충격적인 흉기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3명이 사망을 했는데 네. 그중에 한 명은 노인인데요. 이 성당 안에서 끔찍한 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참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용의자는 튀니지 출신의 21살 남성인데요. 이달 초에 이탈리아를 거쳐서 프랑스로 들어왔고 테러 직후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라고 수차례 외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체포 과정에서 총격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주 전에도 한 선생님이 테러로 숨졌잖아요. 네, 역시 매우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가 됐는데 네. 이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공격당했다라면서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대테러 군병력을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려서 전국의 종교시설, 학교에 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 코로나도 창궐하고 그리고 또
또 이런 테러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JY1님이 방통위 일 안 하네 얘기하셨어요. 녹스님도 6개월 후 국민 머릿속에서 잊혀지면 스리슬쩍 하려고 그러세요. 막 그런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고민했겠죠. JY 성님 이태원 주민인데 아직까지는 조용해요. 전 이번 주에서 집콕합니다. 아이고 네. 훌륭하십니다. 최신지님 지하철 안에 산행하고 타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산행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김라니님께서 내일 등산 갈 건데 마스크 필히 착용할 거예요. 그렇죠. 네, 마스크 잘 쓰고 가면 됩니다. 주미현님 왜 서양 명절에 집중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크리스마스 때도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할로윈에 그렇다네요. 우리는 단오날을 즐겼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단오날이요. 네. 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지금 고속도로 위로 정체 구간들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송파 부근에서 구리 남양주요금소까지 16km 정체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일산에서 송내 쪽으로 19km 사이에 차들이 많습니다. 이후로 김포 요금소 부근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도로가 혼잡하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24km 길게 정체 행렬 이어지고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방면은 팔곡분기점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와 서해대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은 북충주 부근 9km, 감곡 부근 3km 속도 떨어지고요. 반대 창원 쪽도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감곡까지 8km 밀리고 있는데 이곳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연풍터널 부근, 또 창녕 부근에서도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판사셨는데요. 판사 시절에 조두순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그 소송의 판결을 맡은 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판사가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정치인이 됐습니다. 국회에 와서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수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방송은 왜 안 나오시고 인터뷰도 잘 안 하세요?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본업에 좀 더 충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네. 국감은 어떠셨어요? 첫 국감은? 마치 제가 야당 의원인 것 같더라고요. 왜요? 공익 제보가 우리 의원실에 막 몰리는 거예요. 몰려요? 네. 그래서 거꾸로 막 우리 정부를 막 비판하고 네. 그 선봉에 가서 그랬어요. 네,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네. 네. 그래서 많이 비판했어요? 비판 많이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조두순 형기 만료로 12월 13일에 출소하는데 그래서 좀 무슨 문제 좀 대비가 필요하다. 조두순 재범 방지법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 13세 미만의 그 성범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왜 웃으세요? 아니요. 좋아서요. 그러세요? 네. 원래는 그 약물 치료를 함에 있어서 네. 동의를 받고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성폭행을 저지른 자한테는 네. 동의 없이 전문가나 이제 의사가 이 사람은 성폭행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동의 없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가 제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그 조두순도 이 그 법안에 이렇게 포함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예, 왜냐하면 판결문에도 그 조두순 판결문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그리고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한테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재범 위험성이 있고, 제가 그때 조두순 그 피해 아동 재판을 할 때도
민사재판에서 그 형사 기록을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네. 봤는데 그 사람은 제 느낌에 제가 그 기록을 다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이 사람은 성충동을 발휘하기 위해서 알코올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그 화학적 그 약물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그 두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지키다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국가가 책임을 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화학적 거세. 그렇죠. 네. 네. 재판을 하다가 조두순도 불러다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때는 이제 그 검찰하고 이 네. 피해 아동 가족과의 이 싸움이었어요. 네, 네. 그렇지만 검찰이 이 조두순을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전 과정을 제가 다 면밀히 검토를 했었죠. 네. 이해가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2661님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인권 침해라고 우려할 텐데 어쩌죠? 이렇게 질문이 옵니다. 네, 그 그 성범죄에 대해서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이라고 했어요. 네. 보완 처분이라는 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급 입법 입법. 범위를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 그러면 이중 처벌 이런 거에도 적용이 안 되네요. 이 그렇죠. 화학적 거세는. 네네.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남자들도 그렇고요. 또 야당도 그렇고 굉장히 발끈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균형감 있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여성 아동을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짐승이죠. 그거. 그 짓밟은 그 네. 성폭행범에 대해서 그 정도 치료도 못하게 하면서 그걸 인권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예.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화학적 거세는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 치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충동으로 인해서 성충동이 그 변태적인 성충동으로 인해서 네. 그런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한 치료. 그건 조두순 씨를 위해서도 더 좋은 게 아닌가.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최정우님 질문입니다. 정치자 질문이에요. 제 질문 아닙니다. 근데 화학적 거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사를 놓습니까? 약을 호르몬 먹습니까?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래요? 예, 미국 같은 데서 하는 거 보면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죠. 아, 여성 호르몬을 줘서. 그래서 이제 그 성충동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하거나 잔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사실은. 잔인한 아무튼 처벌이 아니라 치료다. 네, 그래서 해외 경우를 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폴란드, 미국,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이런 데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본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수진 의원님 13살 이하의 피해자를 만든 사람은 이거 네.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0361님이 성범죄 아동 성범죄. 이거 정말 분리수거해서 소각해야 됩니다. 인권이요? 아니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인권을 따지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 얘기를 아까 했는데요. 공수처 출범 하기는 합니까? 추천이 추천위를 꾸렸다,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이 안 되면 아마 국민적인 신뢰를 굉장히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이제 급한 상태가 됐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법을 막 개정안을 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저쪽 당에서 이제 더 무기력해지니까 이번에 할 수 없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을 하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추천위원 2명이 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인가요? 두 분? 두 분. 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명만 그런가요? 두 분 다. 두 분 다 네. 그래요? 한 분은 좀 심하게, 한 분은 좀 조금.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어찌됐든 추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바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까요? 이제 추천위가 뭐 출범했으니까 이제 공수처로 갑니까? 다음 달까지 출범 시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7명 중에 6분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야당 추천 2분 중에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좀 또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또 삐걱거림이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잘 돌파를 해야 되겠죠.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판사셨는데 왜 위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위헌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근거를 대면서 위헌이라고 해야 되는데. 법에 맞지 않다고 하잖아요. 헌법 파괴라고. 법에 맞지 않다. 그런 건 없습니까?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판사로서 확실히. 전혀 저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국민의 뜻. 네. 네. 판사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 그 법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네, 헌법에 공수처 설치하지 말라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럴까요? 네. 이명박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그 전에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좀 왜 판결이 안 나냐고 제가 계속 이렇게 항의했잖아요. 네. 의원님한테. 네. 네. 근데 이제 드디어 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는 우리가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네. 제대로 조금씩 이렇게 잡혀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의 어떤 지성과 양심이 조금씩은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제대로 된 판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법개혁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기 이수진 의원님께서 사법개혁은 조금 궤도로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좀 더디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요. 저는. 물론 많이 좀 더딘 면이 있죠. 원래 법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보수적인 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일부 깨어있는 법관들 그리고 또 바르게 생각을 하고자 또 노력하는 또 많은 법관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서서히 충분히 국민이 지지하는 정도로 개혁을 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는다고 해야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요? 네. 아니 비판을 해야 더 하지 아니에요. 않을까요? 저기 자꾸 믿어줄 테니 열심히 해다오 자꾸 그래야 돼요. 아,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못 믿겠어요.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애정- 왜냐하면 고생하는 수많은 법관들의 얼굴도 아른거리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시죠. 자, 이수진 의원은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위원회에서도 맹활약 중이신데요. 이번 국감 때 자원외교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기사를 많이 안 써주더라고. 왜 그래요? 왜? 왜 그래요?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산자부에서 예. 지금 셀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셀프 고발을 했어요. 검찰에. 네. 예전에 자원외교 했던.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수사를 해달라고 네. 검찰에 넘겼어요. 근데 네. 검찰이 2년 넘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수사기간 연장 통보만 계속 한 거예요. 예. 산자부에. 네. 사실은 거기서 최경환 씨 소환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감에서 그 수사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를 국감 증인으로 불렀어요. 예.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주실 거냐? 국민이 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앞으로 열심히 수사를 하겠다. 그렇답니까? 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원외교 주무부서였던 산업자원통상 산자부가 그때 자원외교 도장을 다 찍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네. 잘못된 결정을 다 했어. 근데 감사를 그다음에 그 또 뒤 후반작을 또 산자부에서 하라니까 자기네들이 셀프로 그렇죠? 네. 셀프로 아주 조금만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검사가 근데 조금 가지고도 그 검사가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물공사, 네. 가스공사까지 다 넣었더라고요. 다 넣어서. 네, 석유공사는 이미 한번 해갖고 대법원까지 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광물공사하고 가스공사까지 해달라고 넣었더라고요. 네. 네. 자,
자원외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이수진 의원이 잊지 않고 이 자원외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국민이 그 검사님이 잘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검사님 이름이 뭐예요? 좀 지금 실명은 찾아봐야 찾지 마세요. 실명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자, 이수진 의원은 여성가족위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산자위하고. 자, 앞으로 어떤 일 하시겠다, 어디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과제가 있습니까? 여가위에서요. 여가위나 산자위. 산자위도 가보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원자력 그 핵발전소 있잖아요. 예.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 그 안전 문제, 네. 그거 제가 계속 감시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 중소벤처기업 거기 또 법안 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그 피감 기관들의 어떤 비리도 계속 살펴봐야 되고 예. 우리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기술 탈취 당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제도적 보완을 하려고 이번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했어요. 네. 법률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은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증거 수집을 하도록 했어요. 네. 옛날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해도 대기업에 다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재판에도 맨날 졌어요. 소송에도 맨날 졌잖아요. 네. 이제는 그 전문가가 가가지고 아예 보는 거죠. 공장에 들어가서. 그거 보기가 있어요? 네, 그런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잘했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기술 탈취 기업이 또 망하잖아요. 네. 피해 기업들이 네. 부도나고 막 그래요. 과징금 물게 해도 자기가 손해배상 받으려면 거의 10년이 걸려요. 그 그렇죠. 사이에 망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 끊기잖아요. 네. 거래가. 네. 그래서 이번에 기금 마련을 그 피해 기업을 위한 기금 네. 그런 걸 만들어주려고 지금 또 고민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주님께서는 자원외교 끝까지 제대로 해주세요 얘기하고요. 6799님은 지성과 양심이 자리를 잡혀가고 있다는 이수진 의원님, 이 말씀에 안심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령님은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를 자체를 쓰지 말고 화학적 처치나 치료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얼마나 지금 그 단어들 때문에 네. 화학적 치료 딱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자, 목소리가 중독적이라는 댓글 많은데 이분 치명적인 의원님, 정치인님. 자, 다음번에는 네. 둘이서 법원 네. 앞에 가서 사법개혁을 위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술 탈취하는 대법원한테 쫓아가서 같이 가서 그래서 기술 탈취하는 대기업 혼내주고 기술 탈취하는 대법원이 아니잖아요. 아니, 대기업. 대기업. 큰일 날 뻔했어요. 대기업에 일단 법원부터 가고 네네네. 같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현실에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는 어떤 장면일까요?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금요일을 밝혀주는 남자,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네, 요즘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뉴스가 네. 이제 전직 대통령께서 우리 각하. 다스라는 아주 자동차 부품 회사의 돈을 정말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 뇌물도 이제 있어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네. 이걸로 해서 보니까 징역 17년에 뭐 벌금이 130억, 뭐 너무 엄청난 액수라. 아니에요. 엄청난 액수 아니. 각하한테는 아주 하찮은 돈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참 이런 사태를 보면서 떠오르는 거는 정말 돈을 향한 욕망은 네. 그야말로 거대하고 또 그 욕망을 실현하는 방식이 참 추악하고 비인간적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에 대한 욕망은 진짜 순수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사실 영화를 찾아봐도 이 정도의 어떤 거대한 돈, 특히 이제 뭐 대통령이 횡령을 한다 이런 스케일의 영화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가지고요 영화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습니까? 리얼리티 떨어진다고 혼납니다. 네, 너무 스케일이 커서 그리고 대통령이 그리고 푼돈을 받기 위해서 외교부와 법무부와 검찰을 막 동원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부자가 네, 개연성이 값주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돈에 대한 열정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영화는 본 적은 없고요. 아유. 사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돈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서 주가를 조작하고 네. 또 엄청난 액수의 나름 큰 액수의 돈을 향해 달려나가는 네. 그런 어떤 불나방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류준열 주연의 돈이라는 영화죠. 네. 돈 알지요. 제가 사실은 이 영화 만드는데 제가 좀 봐줬죠. 기여했죠. 아, 네. 네. 시나리오도 봐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좀 부족하다 이 얘기도 좀 해주고 네. 박누리 감독의 작품 아닙니까? 아, 영화도. 맞습니다. 네. 네, 이 돈이라는 영화는 이제 증권 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기 네. 요걸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증권, 주식 이런 얘기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네. 누가 뭐 돈 벌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는데 재밌어요? 그게 이제 술자리에서 많이 사람들이 막 무용담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전 그래서 그런 술자리 안 갑니다. 그런 어떤 인간의 욕망이 날 것 그대로 네. 담겨 있는 게 이런 주식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주식 돈 놓고 돈 먹기 마치 도박 같은 그런 도박 같은 일이 현실에서 막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타짜의 도박판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오락 영화로서 좀 쉽고 단순하게 주식 사기를 펼쳐낸 영화가 바로 이 돈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영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주인공은 이제 조일현이라고 이제 류준열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류준열. 네,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청년인데요. 네. 뭐 돈도 없고 뭐 백도 없고 학벌도 그리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뭐 상장기업, 코스닥, 뭐 업종 코드를 한 번에 다 외워가지고 이제 면접에서 합격한 그런 인재로 나오는데요. 네. 이 시골 출신의 조일현이라는 사람이 이 증권가에서 이제 벼락 출세를 하기 위해서 네.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뭐 네. 나름대로 일도 해보고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만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일현이 다니는 회사라는 공간은 완전 욕망의 공간이에요. 예. 그 욕망이라는 게 나보다 더 일 잘하는 라이벌 동료도 있고요. 또 이제 내가 관심 가지는 여직원도 있고 그리고 전광판에 올라가는 숫자로 다 표현이 돼요. 네. 욕망이 전광판에 그대로 찍힙니다. 네, 돈으로 찍히고요. 그게 이제 마치 무슨 경주마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런 식으로 찍혀 있는 상황인데 일현은 사실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네. 굉장히 실수도 크게 합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데 매수냐 매도냐 이걸 잘못 들어서 뭐 얼마치를 매수해 달라는 걸 매도를 하는 바람에 이제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옆에서 누가 와서 속삭이는 거죠. 이 세계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주식 사기를 치는 이런 작전을 하는 선수, 이 선수 부티크라고 하는데 이 선수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번호표라는 캐릭터죠. 그 번호표를 만나면서 일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사람이 출세하지 않습니다. 회장 주변으로 가서 회장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불법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불법을 처리해준 더러운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출세해요. 그런 대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도 그래요.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이게 작전 세력의 눈에 들어야 그죠? 그렇죠. 예, 영화로 또 달려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번호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일현처럼 굉장히 간절한 상황에 주식 브로커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식 거래 사기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영화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주식 거래 사기 부분이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주식 거래 사기를 좀 너무 단순하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번호표가 어떤 회사에 그거를 이렇게 매수를 하면 그 회사의 사람이 그 실수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상품을 시장에 푸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다 매수를 해서 이제 회사의 돈을 빼돌리는 네. 이런 식의 어떤 작전, 이런 식의 어떤 주식 매매 사기, 통정 매매 사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굉장히 이 영화에서는 속도감 있게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이련은 이제 뭐 뒤쪽에 자기 뒤를 봐주는 주식 브로커가 있으니까 작전 세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엄청난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그러자 돈을 벌고 네, 집을 이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가 생기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이련이 혼자 열심히 이렇게 일하던 그런 일반 사원 출신일 때는 그 시절에는 집이 인간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집에 묘사된 걸 보면은 예. 그냥 평범한 청년이 사는 집이에요. 예. 근데 돈을 벌면 벌수록 인간미가 없어집니다. 아 그건 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그게 인간미로 따지면 우리 집 인간미 철철 넘치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아 참. 아무튼 좋은 집으로 고층 뭐 고층 빌딩 엄청 큰 곳에 엄청 깔끔하고 네. 공간 통통 비어 있고 뭐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번호표가 하는 이 사기를 보면은 네. 이 주식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브로커를 매수해서 실수를 하게 만든 다음에 해외로 빼돌린다거나 예. 여차하면은 공장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아 네.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살인도 해요. 네, 거의 뭐 이 정도면 대량 살인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배신하는 매니저 죽이고 그 다음에 주가 떨어뜨리나 어떻게 떨어뜨리나 했더니 가서 공장 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그런 범죄자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예. 1432님이 돈 영화 보면서 개미 투자가인 저는 피눈물 흘리면서 보았어요. 주가 조작 정말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얘기하고요. 스텔님도 추악하게 본 돈은 추악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돈은 이름이 안 써 있다. 돈은 뭐처럼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참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처음 영화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대사가 같아요. 수미상관인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대사를 합니다. 되게 네. 솔직한 정말 이 욕망의 원천 아닙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네. 이 무분별한 욕망. 이 욕망으로 인해서 파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아니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런데 그렇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한번 그 욕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조우진 씨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경고를 해요. 예. 류준열한테 일한 만큼만 벌라고. 예. 그게 사실은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일한 만큼만 벌면 되는데 일은 안 하면서 이제 이런 작전 같은 걸로 말도 안 되는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이 이런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네. 돈에 대한 욕망. 왜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영화가 안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러니까 현실이 영화보다 정말 더 현실이 더 영화 같아서 네. 이 캐릭터가 정말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스케일도 너무 크고 네. 그 사건이 되게 복잡해서 영화 하려면은 아주 복잡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아주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제가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책을 써놨는데 그 영화사에 판권이 팔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의 캐릭터와 이명박 대통령의 스케일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국가 원수가 모든 행정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돈을 벌려고도 아니고 자기가 같이 사기 공범의 돈을 뺏으려고 이렇게 동원되니까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죠. 국정 운영하는 사람이 이게 해외 순방을 가서 자기 돈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네네. 안 엮여집니다. 안정민님이 돈
영화의 철학이 담긴 영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MB의 철학이 담긴 영화네요. 그렇습니다. MB의 철학, 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장영태님은 옵티머스 사건이 진정한 증권 사기의 추악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옵티머스 사건도 그런데 옵티머스 사건의 지금 실체가 보이지 않고 일부 끝에서 지금 맴돌고 있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 옵티머스의 본질을 지금 치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수사도 취재도요. 1070님 불나방처럼 사람이 돈나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025님 MB 영화는 현실보다 더 재미없을 거예요 얘기합니다. 저수지 게임이라고 MB 네네. 쫓아다니는 다큐멘터리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참 저도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그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사회 오늘의 영화는 인간의 끝없는 돈에 대한 욕망을 엿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라이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수지김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네. OST 중에 이승환의 돈의 신 들으면서 저는 잠시 후 6시에 들어오겠습니다. 니들은 왜 그리 사니 근데 왜 그걸로 사니